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8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FOMC 하루 전날입니다. FOMC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뭐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 어, 한국장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보시면은 풋옵션이나 선물이나 일단 코스피 쪽을 보자면요. 우선은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빠지기 쉽지 않아요.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었는데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미국이 올랐죠. 어제 미국이 빠지지 않고 뭐 강보합 아니면 조금 상승 이 정도로 마감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풋옵션이 계속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드렸죠. 계속 며칠 전부터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강세장 마인드로 좀 바꾸시라. 이게 상승장이라는 건 원래 스물스물 올라와 갖고 내가 상승장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오르고 뒤돌아서면은 제법 주식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게 이제 상승장의 특징인데 약간 좀 그런 모습으로 갈라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현재 선물은 271.8이나 뭐 272 정도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어떤 저항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한 번쯤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이거는 뭐 FOMC 결과 안 봐도 훤합니다. 안 봐도 이건 FOMC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그럴 모양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격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를 해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얘기고 오늘 저녁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이상한 소리 하면은 또 물론 지수는 언제나 하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술적인 상황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보는 기술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일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 일단은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수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었는데 뭐 안 빠지고 잘 간다는 거죠. 오늘 그 제가 원래 어제부터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사실 이제 그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뭐 테마주 이런 거 뭐 테마주 급등주도 물론 매매를 합니다만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좀 자신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취향과도 좀 맞지가 않아서 좀 잘하지 않는데 어쨌든 어제 그런 재료가 나왔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어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영상에서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저기 어제 하이닉스 매수한다고 정신을 팔려가지고 깜빡하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은 어제부터 해서 뭐 이글벳 같은 거, 이글벳, 하림 뭐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급 이슈면요. 솔직히 이 정도 급 이슈면은 지금 이 보세요. 이 어떤 이슈든 간에 이 주식이 강하려면은 좀 재료의 내용이 중요한데 솔직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재료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동물 질환계, 동물 질병계에서 일단은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신종 질병이고 더군다나 특징이 제가 알기로 중국 쪽에서는 어떤 백신 개발이 좀 거의 뭐 임상 실험 단계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치사율도 상당히 높은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이 주식 시장의 어떤 테마의 재료로서 사용되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뭐 매매하는 거는 솔직히 뭐 한 번쯤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주식 선생님도 지금쯤 열심히 뭐 하림이나 아니면 이글벳 같은 거 아니면 파루 뭐 이런 거 분명히 매매 한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뭐 솔직히 이거는 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한 이 사실 돼지열병 이슈가 몇 달 전부터 나오긴 나왔습니다. 얘기가.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나온 이슈라 가지고 저거 분명히 한국에 들어오면은 아마 대박이 주식 쪽에서 대박이 나긴 나겠구나. 저거 재료로 한번 활용되긴 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언제 한국에 상륙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뭐 미리 사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튼 뭐 내용이 그랬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어제부로 상륙을 했고 오늘 아침에 개장 직전에 어, 어제가 연천에서 처음 발견됐나요? 어제 파주였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연천인가에서 또 발견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보시다시피 하림 같은 거 이 시초가 얼마 안 떴더라고요.
시초가 같은 거, 하림 같은 거 샀으면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하림 같은 거, 하림이라든가 뭐 이글벳이라든가 하여튼 상한가로 출발하지 않았던 이런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솔직히 지금은 이제 아침 9시 38분입니다. 저도 뭐 아침에 좀뭐 다른 일 좀 본다고 지금 방송 녹화가 좀 늦었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 같은 경우는 한 번쯤 해볼만 했다라는 겁니다. 뭐 대성 미생물이니 뭐 체리 브로냐 이런 친구들 보시면 윗골이 다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초가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시초가의 상한가로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은 장중에 분명히 상한가 한번 터치하거나 아니면 25%대까지는 적어도 뭐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뭐 매매할 만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어제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하이닉스 매수한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언급을 좀 살짝 했고요. 어제 미국 시장 사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뭐 FOMC 회의 앞두고 하루 앞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큰 의미 없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장도 견조합니다. 흐름이 굉장히 견조해요. S&P 어떤 자리냐면 전고점이 여기 있죠. 여기가 전고점 자리입니다. 초록색 선 보이시죠? 전고점이 이렇게 있는데 전고점 돌파하려고 했다가 지금 전고점 저항으로 인해서 밀려서 조정을 받은 상태고, FOMC 회의라는 재료를 가지고 뭐 다시 한번 전고점 도전하고 뭐 회의 결과가 나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돌파 안착하겠죠. 전고점 돌파하겠죠. 뭐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관련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자면, 솔직히 어제 저녁에 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어떤 수익을 내고 팔았던 종목이 있는데 내 매도가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겁나게 배가 아프죠. 솔직히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매도가보다 주식이 올라가면 이제 그것도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 아무튼 어제 제법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많이 되찾았습니다. 이 국제유가 급등한 날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시세라는 게 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보시면 하루에 15% 올라버리면은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그래서 누구나 팔고 싶어집니다. 하루 만에 15% 먹었는데,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주식시장 판에서 하루 저녁에 15% 먹었는데 누가 안 팔고 싶겠어요. 당연히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제 기름값이 한 5% 가까이 빠지면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여기는 뭐 굉장히 불확실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뭐 국제유가가 의외로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이게 이제 뭐 의외로 매도에 급소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국제유가가 뭐 50달러 선에서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모르죠. 어쨌든 추세선 돌파시켜 놨으니까 어제 빠졌다 해도 추세선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계속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여기서부터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깜짝 이슈가 나와서 저렇게 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이 다음부터는 솔직히 국제유가는 잘 모르겠어서 전 이제 국제유가 관련된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렵니다.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신흥국 경기 좋아지니까 오르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아이디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쪽은 이제 더 이상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베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거 말고 확실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갈아탔어요. 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1일 등락률의 3배를 추종하는 SOXL이라는 그 ETF 매수했죠. 그래서 어제 뭐 아무튼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하세요, 여러분들. 반도체 하세요, 맘 편하게. 뭐 굳이 뭐 어려운 거 합니까, 그죠? 주식 쉽게 하셔야죠. 누가 봐도 올라갈 것 같은 거 사면 돼요. 예.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들 내지 마시고, 지금 아무튼 오늘 뭐 이제 할 만한 게 그나마 뭐 돼지열병 테마주 이런 거 좀 있긴 한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또 어제 오늘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 뭐 이틀 연속 2연속 상한가 가까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이제는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를 만큼 좀 오른 것 같고, 이제 또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모르죠. 여기서 아마 돼지열병이 더 오를, 돼지열병 테마가 더 오르려면 이제 우리나라 뭐 돼지 사육도 수가 제일 많은 뭐 충청남도 쪽을 강타하면은 이제 그러면 또 한번 상한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어쨌든 이제 슬슬 위험 관리. 예. 뭐 이렇게 조정 줄 때 반도체나 열심히 하세요. 반도체나. 제가 봤을 땐 그게 제일 안전하고 보이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뭐 돈 더 빨리 벌어야지 하고 뭐 테마주 기웃기웃거리고 하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늦게 가도 좋아요. 그죠? 가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부자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빨리 가려고 용 쓰다가 오히려 더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조심하시고 내일 FOMC가 이제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FOMC 회의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2시나 새벽 3시쯤 아마 나올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 안 자고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한번 볼만합니다. 아마 뭐 금리 인하할 거고요. 금리 동결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동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뭐 0.25% 정도 아마 동결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앞으로 경제 전망이죠. 앞으로 금리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시장에 관련된 그런 언급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